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경호학습니다. ITQ 엑셀 최신 주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TQ 엑셀 2022년 1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1교시 문제 A형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으로 해가 바뀌었는데요. 2022년에 출제 기준이 변경된 사항은 엑셀에서는 없습니다. 버전만 2016 버전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 시험 환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 제형 더블클릭해서 실행하세요. 더블클릭. 수험 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하세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험 번호.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요 수험 번호를 복사를 하시면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수월합니다. 확인. 맞느냐? 예. 확인. 컴퓨터가 비활성화되어지면서 문제지 배포하는 타임입니다. 과목이 스퀘어 시험 보니까 엑셀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면 분 손 드세요. 문제지 다 배포되고 난 다음에 감독 시스템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시키고요. 자, 각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네, 엑셀 실행시키도록 하겠고요. 자, 배포받은 문제지의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면 네, 답안 작성의 저장 위치는 반드시 고정적으로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파일명은 수험번호 -1홈으로 저장하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져 있고요. 출제 조건은 2016 버전으로 설정되어져 있다. 자, 엑셀이 실행되어지면 해당 새 통합 문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답안 파일 저장을 해야 돼요. 답안 파일 빠르게 저장하는 방법은 단축키, 기능키 F12번 기능키 중에 가장 큰 숫자가 F12입니다. 좋은 점수로, 큰 점수로 합격하시길. F12번. 다른 후 저장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저장 위치는 고정적으로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1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사했던 수험번호 붙여넣기 하시고 빼기 본인 이름 이렇게 하시면 네, 오타로 인한 파일 저장 오류 막을 수 있겠죠. 저장이 있습니다. 답안 한번 전송하라 라고 한다면은 네, 답안 프로그램 답안 전송 버튼 눌러가지고 존재가 있음으로 떠야지만은 전송이 됩니다. 답안 전송 됐고 닫기 버튼 누르고 문제풀이 진행하시면 돼요. 자, 시트 탭이 2016에는 1개 뜨니까 시트 추가 단추를 2번 클릭해서 시트 탭을 3개로 만드시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 답안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답안 작성 요령 부분에 보면 고정적으로 이제 요구되어지는 2가지 체킹 사항이 있어요. 모든 작업 시트의 A 연럽이는 1로 하라. 그리고 시트 이름을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트 추가시킨 3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거예요. 시트 1 선택하시고 그리고 Shift 키 누르시고요. 네, 연속 범위 선택. 연속적으로 시트 선택할 때는 Shift 키 누르고 시트 3을 선택을 하면 3개 시트가 한꺼번에 선택되어졌고 A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연럽이 1 확인. 그리고 지금 모든 시트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해당 모든 셀 선택으로 1하고 A하고 만나는 사각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셀이 선택되어져요. 이 상태로 하셔서 1작업의 조건 중에 첫 번째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 굴림에 11포인트 설정하는 걸 적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굴림에 11 글꼴 서체는 굴림 크기는 11 엔터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트 이름 수정 시트 1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요. 시트 1 더블 클릭 제1 작업 시트 2 더블 클릭 제2 작업 시트 3 더블 클릭 제3 작업 반드시 첫 번째 시트 1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블럭을 해제하고요. 문제지를 보고요.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문제지 제1작업 표서식 작성 및 값계산 240점 배점입니다. 데이터를 참조하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제가 이거를 좀 띄워가지고 보면서 입력을 해야 어느 부분을 입력하는지 여러분들 분간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자, 추천은요 B4에서부터 꼭 입력 데이터의 범위는 B4부터 J14까지입니다. 그래서 B4부터 J14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면서 해당 열 단위로 입력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B4셀 관리 코드
관리 코드 입력하고 엔터키. 네. 그 다음에 S 영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S1 하이펀 001 엔터, R2 하이펀 001 엔터, S3 하이펀 002 엔터, S1 하이펀 003 엔터, R1 하이펀 002 엔터, S2 하이펀 004 엔터, R2 하이펀 003 엔터, S3 하이펀 005 엔터. 그리고 내용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다 입력합니다. 여기 킬로미터 하고 엔터. 또 밑에 B14셀에다가 연식이 2020년인 차종수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셀 포인트가 C4셀로 이동되면 제조사 현대 엔터, 쌍용 엔터, 기아 네 엔터, 쌍 완성되면 그냥 엔터, 현 엔터, 기 엔터, 기 엔터, 현 자동 채워지면 엔터, 엔터, 엔터. 구분 승용차 레저 승 엔터, 승 엔터, 레 엔터, 승 엔터, 레 엔터, 승 엔터, 엔터, 엔터. 네, 다음으로 네, 엉뚱한 게 실행됐네요. 차종 엔터, 아반떼 X 엔터, 렉스턴 20 엔터, 뉴 K5 엔터, 체어맨 W 엔터, 산타페 S 엔터, 더모닝 엔터, 카니발 21 엔터, 소나타 V 엔터. 3갈록그림이 4갈록그림 입력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 두 줄 돼 있으니까 주행거리 입력하고 주행거리 입력하고 Alt키 누르고 엔터키요. 네, 줄바꿈. 네, Alt키 누르고 엔터키 눌러서 줄바꿈을 합니다. Alt 누르고 엔터. 그리고 갈로 열고 킬로미터 소문자네요. 갈로 닫고 엔터. 숫자값만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숫자 키패드 이용하셔가지고 13226 심표 입력하지 마시고 엔터. 32545 엔터. 16298 엔터. 33579 엔터. 51232 엔터. 25337 엔터. 12593 엔터. 27352 엔터. 엔터 엔터. 그리고 연식. 네, 내용 보면서 입력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약간만 좀 옮길게요. 네, 얼굴이 가릴 것 같아요. 2020년 엔터, 2019년 엔터, 2021년 엔터, 2020년 엔터, 2018년 엔터, 2020년 엔터, 2021년 엔터, 2019년 엔터. 최저 네, 최저 주행거리 갈열고 킬로미터 엔터. 관리 코드 엔터. 판매가 숫자값만 51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4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엔터. 43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61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32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엔터. 20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67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39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엔터. H14셀에는 내용 입력하지 마세요. 연료 갈록구름이 입력은 하지 않습니다. 1. 네. 그 다음에 판매가와 마지막 판매가 순위 남았어요. 네. 판매가 엔터. 두 줄이니까 판매가 입력하고 Alt키 누르고 엔터키. Alt키 누르고 엔터키. 순위. 요렇게 내용 입력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완료되어진 상태에서요. 네, 조건의 편집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의 편집은 네, 5가지. 먼저 테두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의 편집이라는 부분 자체는 문제지의 조건으로 해서요. 네, 명시되어진 7가지 동그라미 외에 출력 형태를 보고 하셔야 될 사항으로서 네, 테두리 설정, 네, 그 다음에 셀 병합 가운데 맞춤 4군데, 셀 병합 가운데 맞춤 4군데, 그 다음에 X 대각 사전 처리, 그리고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그리고 행 높이 및 열 너비 조정까지입니다. 테두리 설정은요 고정적으로 못 박혀 있어요. 네. 해당 B4에서부터 J14까지 홈 탭에 테두리 글꼴 위에 테두리 펼치 버튼 모든 테두리 한번, 그리고 반드시 테두리 펼치 버튼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건에서 보면 해당 그 첫 번째 조건에서 정렬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져 있는데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가운데 맞춤을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럭을 해제하고요. 꼭 라인 자체가 여기 라인하고요, 여기 라인이 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 정한 다음에 네, 이렇게 B5에서부터 J12까지 블럭 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 종류 한 번 더 눌러줄게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셀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군데 B13에서부터 네, D13까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요.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 B14에서부터 D14와 F14, F14, G13에서부터 I13까지 선택하고 맞춤의 병합 가운데 맞춤, 홈 탭에 맞춤의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F13셀 선택한 합쳐진 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X 대각선 사전 처리 꼭 요구를 합니다. 테두리 탭에 우상향 좌상향 꾹꾹 눌러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으로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주행거리부터 판매가까지가 네, 입력 숫자가 1000단위 이상 구분기호 쉼표 적용되어 있고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어요. 요거 요 2개 범위네요. 요 2개 범위. 2개 범위가 연식 빼고요. 자, 그러면은 요 2개가 숫자 데이터니까 요렇게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요. 판매가 영역 블록 지정 이렇게 한 다음에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 스타일 요거 딱 눌러주고요. 숫자 범위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수평 정렬도 오른쪽 맞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 높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행부터 3행까지 행 높이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선택한 다음에 25 추천드릴게요. 25 네, 25 확인. 그리고 5행부터 14행까지는 행 높이를 25에서 아까 1행부터 3행까지 네, 빼주면 22 이렇게 기억하시면 무난할 것 같고 꼭 이 높이를 이 숫자 값에 안 맞춰도 돼요. 문제지하고 비슷하게만 하시면 돼요. 추천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너비값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비값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해당 문제지 참조해서 관리 코드 네, B열은 너비가 좀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조자도 좀 더 넓어지고요. 구분 그리고 차종이 더 많이 넓어져야 되겠네요. 네, 이만큼. 그 다음에 주행거리도 좀 넓어져야 되고 그리고 연식 판매가 네, 연료 판매가 순위 이렇게 네, 문제 출력 형태에 맞게끔 이렇게 넓이 조절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의 편집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요. 하나하나 네,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조건 편집의 첫 번째는 저희가 미리 충족이 다 됐어요. 자, 됐기 때문에 해당 두 번째 조건인 그 제목 도형부터 네,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도형은 도형 배지를 그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 할게요. 출력 형태 위에 이렇게 보면 자, 도형의 종류는 배지,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서 두 번째예요. 기본 도형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배지.
자, 위치가 B1 위에서부터 왼쪽 약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GH까지 이만큼 노브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네, 사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꼭 그림자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림자에 대한 조건이 문제에 보면은 그림자 바깥쪽, 그림자 옵셋 오른쪽, 네, 위에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에서요, 그림자에서 바깥쪽 오른쪽 네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 중고나라 자동차 판매 관리라고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고, 테두리 선택을 하고요. 글꼴 홈 탭에 가서 홈 탭에 글꼴 문제 요구하는 글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굴림, 글꼴의 서체는 굴림, 크기는 24 여기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요거 선택하고 글꼴 굴림, 그리고 크기 24, 검정 색깔 글꼴 검정, 그리고 굵게, 그리고 채우기 노랑,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문제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수평 수직도 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네, 조건에 맞게끔 출력 형태에 맞게끔 이렇게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까지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결제란에 대한 부분은 출력 형태 참조해서 문제 조건 세 번째 동그라미 반드시 이미SL의 결제란을 작성하고 그림으로 복사하기, 기능으로 붙여넣기 하고 원본 삭제하라라고 불변의 요구 조건입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요. 네, 저희는 이 작업 시트에 C2부터 F300 여기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자, C2에다가 결제라고 네, 입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사원 오른쪽 방향키, 대리 오른쪽 방향키, 팀장, 그리고 입력한 범용력을 C2부터 F3까지 블록 지정하고 테두리 모든 테두리. 자, 수평 영렬 가운데 맞춤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수평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C2부터 C3까지 블록 지정, 홈 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Z자가 밑으로 내려와 세로 설계되어 있으니까 요 왼쪽 두 칸에 있는 위에 한 칸에 가나 대각선 화살표 키 요거 눌러가지고요, 방향을 세로로요, 세로 쓰기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너비 높이 설정하도록 하겠는데 추천 네 4 7.5 10 7.5 40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열 결제 열너비 마우스 오른쪽 버튼 4 엔터키, 사원 대리 팀장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추천드립니다. 이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17.5,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40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자,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설정되어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이 요 가위 밑에 있는 복사 펼치 버튼 누르고 그림으로 복사 선택하면 물어요. 어떻게? 그림 화면으로 화면에 보시는 대로 그림으로 확인. 복사되어 있는데 눈에는 안 보여요. 1작업 시트 선택해가지고 H 네 1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붙여넣기 끝. 네, 해당 라인 맞추고 문제 출력 형태 맞게끔 요 조절점을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해주면 되겠고요. 원본 지워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열너비 조절했던 열 C부터 F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그리고 행높이 조절했던 행 2행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해서 깨끗하게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구 조건으로서요, 네 번째 조건으로서 채우기 설정에 대한 요구 조건 나와요. B14에서부터 J4 연속 범위와 떨어져 있는 셋의 네, 심표는 컨트롤 키 누르고 G14와 I14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채우기 주황은 홈 탭의 글꼴에 여기 채우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표준색 세 번째요. 주황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구 조건으로 유효성 검사 H14 셀, 그래서 제가 입력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 어차피 유효성 네, 검사 반드시 요구되니까 해당 셀 선택하고 데이터 탭이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는요, 네, 설정의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꾸고요. 원본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참조할 대상 범위가 B5부터 B12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마우스로 이 범위 영역 블록 정하세요. B5에서부터 B12까지 블록 정했고요. 그 다음에 확인 클릭 하면 펼치 버튼 생겼는데 목록 중에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제 꼭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셀 서식에 대한 조건으로서 대상 범위가 H5에서부터 H의 12까지 영역에 대해서 셀 서식 이용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번 단축키 눌러도 됩니다. 셀 서식 대하성자 어쨌든 실행되어지면 표시 형식 자체가 천단위 구분기호 적용을 하고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해서 천단위 구분기호 적용하고 뒤에 원자 붙여라. 샵 심표 샵샵 0 선택하시고 뒤에 끝에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은요 샵 심표 샵샵 0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 확인 됐고요. 마지막으로 점수 주는 문제 G5에서부터 G12까지 영역을 불록정한 다음에 이름 정의요. 이름 상자 클릭한 다음에 연식이라고 입력하고 오타 안 나게 하셔야 돼요. 엔터키 눌러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 조건은 충족이 되어졌는데 출력 형태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출력 형태에서는 이미지에 뒤에 있는 보면 이 결제 라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보다시피 해당 그 셀 구분선이 안 보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기 탭에 눈껌에서요 표시 그룹에서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서 눈껌선을 체크를 해제해 버리면 요렇게 결과치가 같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240 몇 점 중에 100점 풀이를 끝났고요. 나머지 120점은 함수 문제 문항당 20점으로 해서 6문제와 그리고 7번 조건부 서식 문제가 20점 차지해서 140점 140점 구성되어집니다. 자, 함수 문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풀이하도록 하겠는데요. 함수 1번과 2번은 이 첫 번째 셀에 함수를 작성한 다음에 밑으로 채우는 문제용이고 나머지 3, 4, 5, 6번은 한 셀에만 완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주로 나오는 함수 문제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2022년 1월달 A형 문제에서 1번 문제는 choose mid 조합으로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연료를 구하는데 연료는 I의 5셀 선택을 하고요. 관리 코드, 같은 행에 있는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글자를 체킹했을 때 그게 1이면 가솔린, 2면 디젤, 3이면 하이브리드로 choose mid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함수 마법사 이용해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5셀 선택하시고요. fx 눌러가지고 함수 마법사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고 choose mid 순차적으로요. 주어져 있는 함수 검색에 choose 입력하고 찾았습니다. 확인. 인덱스 NUM 부분에다가 이게 목록 번호가 와야 되는데 mid 함수 이용해가지고요. mid 갈로 열고요. 해당 mid 함수에 대해서도 도움을 얻고 싶으면 여기서 mid를 클릭하게 되면 mid 함수에 대한 도움말로 바뀌어요. 함수 마법사 함수 인수 대상이 mid에서는요 텍스트 같은 행에 있는 관리 코드 입력되어진 셀 스타트 NUM은 두 번째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한 글자. 저 S 하이펀 보다시피 S1-00 1에서 미드 함수로 두 번째부터 한 글자 뽑아 이렇게 하니까 1이 뽑아졌어요. 요 두 번째 거. 자, 다시 마우스로요. 추즈를 클릭해서 함수 인수 대화성자가 추즈 걸로 바뀌게끔 합니다. 1일 때요. 1일 때는 뭘 출력을 하라? 문제에서요. 가솔린. 반드시 상따옴표를 묶어가지고 가솔린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2일 때는요. 디젤이에요. 밸류 2일 때는 디젤. 그리고 밸류 3일 때는 하이브리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됐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구해졌고 요 자동차 핸들 요 점을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어요. 위쪽으로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끕니다. 요거를 이렇게 12행까지 끌어서 놓으면서 해당 중간에 이렇게 굵게 표시되니까 요 채우기 옵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은 없게 채우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판매가 순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랭크.eq 문제 단일 함수예요. J 5셀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랭크.eq 랭크 하면 랭크.eq 찾아지고요. 랭크.eq 선택하고 확인. 수식을 구할 순위 구할 대상 값은 문제에서요. 판매가 대상으로 순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은 행에 있는 판매가 셀 선택하시고 레퍼런스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H5에서부터 H12까지를 블록정하는데 반드시 이 비교하는 이 범위 영역은 해당의 함수식을 밑으로 채우더라도 얘를 밑으로 이렇게 채우더라도 위치가 달라지면 안 돼요. 위치가 고정이 돼야 돼요. 참조 위치가. 그래서 요거는 F4번 기름키를 이용을 해서 절대 참조로 바꿔줍니다. 열과 행에 달러가 이렇게 붙게끔 해줘야 돼요. 반드시 달러가 붙게끔. 네. 절대 참조로 참조하는 위치가 달라지지 않게끔. 그 다음 오더 방식은 큰 값이 1등 이게 내림차순이에요. 기본값이에요. 0 또는 생략은 내림차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0 이렇게 입력해 주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결과가 구해진 값 뒤에다가 위자 붙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확인 누르면 이렇게 순위 숫자 값만 구해지는데 위에 수식 입력줄 여기 끝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네. AND 연결 연산자 이용을 하고요.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랭크.eq 함수식 풀이 끝났고요. 네, 엔터키 누르고 마찬가지 해당 셀 선택 자동차 맨들 밑으로 끌어가지고 12행까지 놓은 다음 채우기 네, 옵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자. 서식 없이 채우자. 그래서 1위부터 8위까지 구해줘야 됩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구하는데 조건에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네, 반올림해서 10단위까지 구하라. 최종 표시 자릿수는 10단위입니다. 네, 조건을 라운드 하고요. 네, 반올림 처리하는 함수와 디에버리지 네,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해당 E에 13절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디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건데 그 구해진 값을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 표시할 거니까 마지막에 할 걸 먼저 라운드를 네, 입력을 해서 네, 함수 인수 대하승자 넘버본에다가 디에버리지를 사용해야 돼요. 여기 디에버리지하고 갈로를 꼭 여세요. 갈로까지 열어 주셔야지 해당 위에 보면은 이 수식 입력줄에 아 이건 함수야 라고 해서 빨간 갈로 꾸르미가 채워져요. 이 갈로를 안 하면 그냥 문자로만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 눌러도 다른 변화가 없어요. 네. 갈로를 꼭 열어주시고 함수로 인식되어서야 이 디에버리지를 클릭했을 때 함수 인수 대하상자가 바뀌어요. 디에버리지 걸로. 이거 주의사항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부분은요. 네, 저희가 2작업이나 3작업에서 1작업의 내용 복사 붙여넣기 하라라고 요구되어지는 범위가 B4에서부터 H12입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이에요. 그래서 B4에서부터 H12 범위 영역 이렇게 네, 블록 지정하시면 되고 필드는요. 평균을 구할 대상 필드인데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뭐에 대한 평균 구하라 되어 있냐면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주행거리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행거리가 입력되어진 해당 셀을 마우스로 꾹 선택해 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F4 셀 마우스로 꾹 찍으면 네 주행거리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크라이테리어 부분 자체는요 승용차 즉 구분이 승용차 딱 여기 해당 그 필드가 기준이 되는데 바로 밑에 승용차 딱 입력된 걸로 주어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선택. 자 라운드에서 자릿수는 문제에서 10단위까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단위까지 구하라. 1을 마이너스 90도 돌리면 빼기 0개수가 몇 개냐? 1개.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23,158.4가 23,160으로 10단위까지 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부분은 구해진 값에 대해서는 표시 자릿수 지정이라든지 심표라든지 뭐 정렬 같은 거 안 해주셔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서 연식이 2020년인 차종수를 네, 정의되는 연식을 이용해서 네, count if 함수 이용해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fx count if 조건을 만족하는 세력의 개수를 구하라는 함수인데 range 범위 영역은 뭐냐면은 정의되는 연식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식은 F5에서부터 네, 저희가 G5에서부터 G12까지 네, 블록 이름이 정의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부분 자체는 연식이 2020년인 거 이렇게 돼 있어요. 2020년에 입력된 셀을 하나 꼭 찍어줄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구해졌다 그죠? 이렇게 확인. 다른 요구 조건 없죠. 다음
최저 주행 거리 네, 미남 사용하라 쉽네요. 네. J13셀이고요. J13셀. 자,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냥 이꼴 MIN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갈로 열고 주행 거리 입력된 범용력 블록 잡아가지고 꼭 함정 마법사 이용하지 않고도 여러분들 이렇게 풀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엔터키. 범용력 내에 제일 작은 값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반드시 브이로그 함수로 못 받게 있어요. 고정적인 요구 조건인데 제2에 네, 14셀 선택하시고 FX 누른 다음에 브이로그 찾았습니다. 확인. 자, 4개의 함수 인수 네, 요구되어지는데 첫 번째 줘야 할 값은 꼭 H14셀에 선택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H14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 S1-001 어디 있어요? 요 B5부터 있네요. 그 입력된 값이 저장된 셀부터 네, 입력된 셀부터 끝셀은 H14, 12요. 끝셀은 H12 이렇게 못 박으시면 돼요. 네. 그럼 혼동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열순번에서는 뭘 뽑아오라라고 되어있냐면 판매가가 몇 번째 있어요. 여기 범용력 내 관리 코드가 첫 번째 열이고요. 제조사가 두 번째, 구분이 세 번째, 차종이 네 번째. 네, 그 다음에 주행 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판매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그래서 7이라고 적습니다. 열순번은 7. 그 다음에 방식은 저희 시험에서는 정확히 일치, 폴스밖에 안 나와요. 네, 0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폴스. 이렇게 했고요. 확인. 됐습니다. 여기 펼치면 눈으로 다른 거 선택하면 다른 걸로 바뀌는데 네, 첫 번째 거 유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문제 6문제 네, 20점 배점을 해서 120점 차지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 1작업에서 조건부 서식 네, 요구 조건 맞게끔 하겠는데 이 7번째 조건부 서식에서는 해당 선택 범용력만 주의하시면 돼요. B5에서부터요. 네, j2의 12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합니다. 행전체 요구라니까 B4 빼고요. 4행 말고 B5부터요. B5부터 j12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네,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꼭 수식 이용하는 걸 요구를 해요.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 선택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의 규칙 유형 선택 목록에서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 수식 입력란에다가 이퀄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식을 선택 범용력의 첫 행인 5행에 입력된 데이터 가지고 수식 작성을 합니다. 판매가가 500만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행에 있는 판매가 입력되어진 셀은 H5셀인데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네, 해당 참조 방식이 절대 참조라고 해서 열과 양의 달러가 붙었기 때문에 요 셀만 따져요. 근데 밑에 행들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5 앞에 있는 이 달러를 없애요. 5 앞에 있는 달러를 이렇게 없애시고 조건에서 500 이상이니까 비교 연산자 이상은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5. 심표 빼고 숫자 값만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수식을 완성했고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적용할 서식은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에 있는 서식 버튼을 누릅니다. 서식 버튼 클릭. 새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었으면 글꼴에 파란 굵게니까 글꼴 스타일 굵게 그리고 색 펼치 버튼에 네, 표준색의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파랑. 네. 확인. 확인. 요렇게 해서 1작업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네. 1작업 완성이 되어졌고요. 다음 바로 2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작업 문제는 자, 1월달 문제에서는요. 목표 찾기 및 필터 문제가 나왔어요. 목표 찾기 또는 표서식 그리고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와요.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목표 찾기의 선행 조건으로 1작업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 시대 B2에 모두 붙여넣기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이 요구 조건 충족부터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네, H12까지를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모두 붙여넣기 이렇게 했고요.
열 너비가 좁아서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열은 열과 열의 경계선 더블클릭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보이게끔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목표 찾기에 대한 조건은 세부 조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B11에서부터 G11셀을 병합하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문제 조건 맞게끔 네, B11에서부터 G11까지를 블록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홈 탭에 맞춤에서요, 병합 가운데 맞춤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합쳐지고 내용 가운데 맞춤. 내용 입력할게요. 판, 매, 가, 전체 평균을 입력을 하고 H11셀에 판매가 전체 평균을 구하라. 에버리지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가 바로 위에 있네요. 요거는 대표 함수니까 홈 탭에 여기 편집 그룹에 시그마가 네, 합계 구하는 거고요. 시그마 옆에 보면 펼치 버튼 누르면 여기 평균 있어요. 네, 편집 그룹에 시그마 옆에 펼치 버튼 평균 하게 되면 에버리지 합을 구할 대상 범위 맞아? 네, H3에서부터 H10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키. 전체 평균에 대한 네, 판매가 전체 평균 구했고요.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하라. 네, 해당 선택 B11에서부터 H11까지 아무 테두리나 설정하면 돼요. 그냥 모든 테두리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은 요 셀병과 가운데 맞춤되어 있으니까 요 평균 구한 셀만 가운데 맞춤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조건, 판매가 전체 평균이 460이 되려면 네, 요 판매가 전체 평균 구한 셀 H11셀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자, 목표 찾기는요,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밑에 여기 목표 찾기 있어요. 선택합니다. 데이터 탭의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의 목표 찾기. 목표 찾기 대화상자 실행되었으면 수식 셀은 H11셀 그대로 두고요. 네, 찾는 값에다가 460만 46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아반떼 X의 판매가는 어떻게 되느냐. 네, 아반떼 X 차종의 판매가 셀 입력 H3셀 선택하시고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찾기 대화상자의 설정은 이렇게 합니다. 수식 셀은 H11, 찾는 값은 460만, 값을 바꿀 셀에다가는 네, H3셀 선택했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데 최종 확인 눌러가지고 바뀐 상태로 네, 설정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목표 찾기 완성됐고요. 다음 고급 필터 문제 이용으로서요. 네, 조건이 두 개가 주어지는데 제조사가 쌍용이거나 또는 연결되어 있네요. 연결을 꼭 따져야 됩니다. 주행거리가 5만 이상, 그리고 자료에 대한 그 필터 제한이 있어요. 관리 코드와 차종과 주행거리와 판매가 데이터만 추출하는데 조건 범위부터 먼저 B14셀에다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되어지는 게 제조사와 주행거리입니다. 그러면 제조사와 컨트롤 키 누르고 주행거리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했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복사하세요. 복사했고요. 어디에다가 B14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시고 B14 바로 밑에다가 조건 입력합니다. 네, 제조사는 쌍용이어야 되는데요. 여기다 쌍용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5만 이상인데 연결거리가 이거나로 되어 있어요. 또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해당 주행거리가 5만 이상이라는 부분 자체는 이 쌍용이 입력되어진 셀과 같은 데다 입력하게 되면 AND 조건이 되어버려요. 이거로 연결된 경우에 이거 또는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한 칸 밑에다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C에 16셀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선택한 다음에 이상은 크거나 같다 5 심표 빼고 동그라미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물음표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네, 비교 연산자 6가지. 네, 같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가 이상, 작거나 같다가 이하, 같지 않다 간혹 나옵니다. 네, 꺽쇠 마주 보는 거 6가지 비교 연산자. 자, 됐고요. 필드 제한이 있으니까 문제 조건은 대상 필드 위에 7개인데 이 중에서 관리 코드와 그리고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차종과 주행거리와 판매가 이렇게 4개를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B18셀에 나타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18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세요. 자, 이제 고급 필터 적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위에 저희가 이제 추가시킨 행위 11행위 있기 때문에 원데이터 안인 B2에서부터
네, B2S부터 H10까지입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를 적용할 데이터 범위는 B2S부터 H10까지 블록 정하고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서 네, 고급을 선택을 하고요. 고급 필터 대화성자 실행되면 반드시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요구를 합니다. 조건이 꼭 다른 장소에 요구를 해요. 이렇게 네.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을 해서 복사 위치 네, 입력란 활성화시키고 조건 범위는 이 케이스는 B14에서부터 C16까지를 선택을 하시고 복사 위치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B18에서부터 E18까지 확인 클릭 하시면 이렇게 조건 만족하는 데이터가 네, 찾아졌는데 샵샵샵은 숫자가 입력된 셀인데 너무 이거 좁아서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열과 열 경계선 EF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보이게끔 하시면 되겠고 네, 조건 만족하는 데이터는 제조사 상용이거나 주행거리가 5만 이상 네, 3개의 차종이 뽑아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80점 배점 네, 2작업 목표 적기와 필터 마쳤고요.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작업이 목표 적기가 나오면 3작업은 두 가지 유형 중에 쉬운 유형 네, 정렬 및 부분함이 나옵니다. 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요. 월 단위별로 꼭 번갈아 가면서 100%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정렬 및 부분합 3작업 한번 나왔으면 그 다음은 피벗 테이블 이런 형태로 좀 나오는 편인데 정확하게 반드시 그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3작업의 문제 유형 2개 중에 좀 어려운 게 뭐냐? 피벗 테이블이거든요. 피벗 테이블도 꼭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렬 부분하면 상대적으로 쉬워요. 1작업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3작업에 B2에다 붙여넣기 하라. 1작업에 B4에서부터 H12 영역 네, 복사한 다음에 3작업에 B2에다가 여기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고요. 열 너비가 좁아서 잘 안 보이는 열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네, 보이게끔 설정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반드시 정렬부터 하셔야 돼요. 부분합 구하기 위해서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정렬하라고 네, 조건으로 안 주어지고 본인이 보고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열에는 없는 뭔가 열이 이렇게 추가되어져 있는 뭐 어떤 행위 추가되어져 있는 열을 찾아보면은 제조사입니다. 제조사별 평균과 개수 이렇게 보여져 있나요? 네. 어떻게 정렬되어 있느냐 하면은 제조사에 현대, 쌍용 이렇게 돼 있으니까 희역기역 순으로 네, 내림차순으로 제조사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어요. 그럼 제조사가 입력된 셀을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희역기역 있죠. 네, 요거 누르시면 돼요. 희역기역을 누르면 쌍용, 현대, 쌍용, 기아 섞여 있는데 희역기역 하니까 현대, 쌍용, 기아 이렇게 네, 정렬이 됐어요. 요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윤곽 그룹에 있는 부분합을 클릭하세요. 윤곽선 그룹에 있는 부분합 대화상자 실행되었으면 자 그룹할 항목은 그룹 정렬했던 기준을 맞춰야 돼요. 제조사 기준으로 정렬했으니까 그룹할 항목은 제조사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 보세요. 네.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에서 출력 형태 정렬해 했어요. 그 다음에 부분합을 2개 부분합 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차종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용할 함수는 개수로 하시고 대상은 차종만요. 차종만. 제조사별 차종의 개수 확인. 첫 번째 부분합 끝났고요. 다시 한 번 더 부분합 네, 눌러가지고 두 번째 네, 부분합 문제 조건에서 두 번째는 판매가의 평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사용할 함수는 평균. 판매가만 선택하시고 반드시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반드시 해제하셔야 돼요. 유지하게 되면 앞서서 구했던 이 자리에 네, 바뀌어요. 삭제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중 부분합을 네, 표시하는 걸로 요구가 꼭 나오거든요. 두 줄로 이렇게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체크를 해제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해제하고 확인 눌러야지 이렇게 두 개의 이중 부분합이 구해집니다. 너비 좁으면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조건까지 충족시키면 끝나요. 윤곽 지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윤곽입니다. 네, 윤곽 지운 거 쉬워요. 윤곽선 그룹의 그룹 해제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요. 여기에 윤곽 지우기를 선택하면 앞에 것만 싹 지워져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와 같게 정렬 및 부분합 설정이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4작업은 이제 차트 그래프 문제인데 반드시 그 차트 종류는 세로막 대형만 물어줘요. 묶은 세로막 대형만. 그러면은 바로요 아래쪽에 있는 차트에 가로 항목하고 범례요. 이 가로 항목 범례를 이용해서 또 문제 이용해 고정적으로 1작업 시트 입력된 데이터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작업 시트로 가서요. 1작업 시트로 가서 해당 입력된 데이터에서 해당 이 차트를 작성하는데 사용된 데이터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반떼 어딨나요? 문제지 여러분 볼펜 하나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지에 이렇게 마킹 하셔도 돼요. 네. 뉴 K5 이렇게 됐네요. 자, 세 가지 규칙요. 이 데이터 선택만 제대로 되면 차트 뚝딱 만들 수 있거든요. 데이터 선택이 올바르게 되려면 오류 없이 선택하는 방법. 사용하는 데이터의 표 머리글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돼요. 표 머리글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라. 그러니까 차종도 선택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네. 해당 그거는 이 범례 참조해서 네. 그 다음에 연속범위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연속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네, 이렇게. 그래서 머리글 포함하고 연속범위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라. 이렇게 첫 번째 꾸러미가 되겠습니다. 네. 차종 아반떼.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라. 네, 오른쪽 가려니까 주행거리와 판매가요. 그러면 이제 차종 아반떼 주행거리 판매가. 옆에 주행거리가 같이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한 꾸러미를 묶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한 꾸러미를 묶고 주행거리 판매가 요렇게 네, 두 번째 꾸러미를 묶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뉴 렉스턴 20 8개 데이터 중에 2개가 꼭 빠져요. 그 빠지는 것만 체킹하셔도 돼요. 렉스턴 20 이게 빠지고요. 그 다음에 뉴 K5 그 다음에 산타페 이거 빠지네요. 네. 2개 빠지는 거 찾았네요. 그러면은 뉴 K5 요렇게 선택하고요. 뉴 K5에 대한 판매가 그 다음에 체험엔 건너뛰고 나머지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면 돼요. 총 6개의 꾸러미가 나옵니다. 이렇게 파악한 대로 데이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 아반떼부터 주행거리 아반떼 X까지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요. 네. 불연속적인 범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판매가 그리고 렉스턴 20 건너뛰고 뉴 K5 판매가 체험엔 건너뛰고 이렇게 선택이 되면 빠르게 차트 작성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F11번 기름키 누르세요. F11번 기름키 누르면 바로 차트 시트로 기본 차트가 묶어 세로막 대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F11번 기름키 이렇게 데이터 선택하고 딱 누르면 현재 시트 제일 앞에 네, 차트 1이라는 시트가 삽입이 되어집니다. 묶어 세로막 대형으로 기본 차트로 해서. 자, 그러면은 위에 조건으로 넘어가서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충족이 되어졌고요. 네, 세 번째 조건 위치 새 시트로 이동됐어요. 이름 바꿔라. 제4작업으로 더블 클릭. 제4작업으로 이렇게 이름 바꾸고요. 반드시 문제 조건에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 네, 해당 이 시트 탭의 순서가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렇게 꼭 요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요. 네, 마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당 그 제4작업 시트를 이동을 시켜줄게요.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여기 3작업 시트 뒤로 끌어서 옮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맞춰서 네 번째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의 스타일 일로 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네, 위쪽 단에 차트 도구 디자인의 리본 메뉴 중에 차트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 종류요. 네, 레이아웃 3 하나 둘 세 번째 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 스타일 1 첫 번째 차트 스타일 1 클릭 이렇게 네 됐고 다섯 번째 조건 영역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입니다. 네, 영역 서식은 차트 차트 클릭하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의 11포인트 문제 조건에 맞게끔 굴림 입력하고 11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적용하는 게 빨라요. 이렇게 11 굴림의 11 됐고요. 그 다음에 체육예호가 질감 분홍 발ገብ지는 제목 옆을 더블클릭 이렇게 따닥 이렇게 해보면 오른쪽에 차체형 서식 작업장이 떠요. 여기에 채우기 깡통에 채우기 펼치 버튼 누르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서 요 질감의 종류요. 네, 질감의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 중에 분홍 박엽지는 요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열에 있어요. 분홍 박엽지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 채우기 흰색 반드시 요구합니다. 여기가 그림이에요.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면 차트 고정순서에 대한 이름이 떠요. 이게 차트 제목, 이게 그림. 자, 그림 선택하시고 채우기의 종류 단색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네, 흰색 심표 배경 1, 테마색 첫 번째 겁니다. 테마색 첫 번째 이름이 흰색 심표 배경 1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끝났고, 여섯 번째 제목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불변이고요. 네,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의 내용부터 먼저 차트 제목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및 기아 자동차 판매 관리 현황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 그 차트 제목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 보면 이제 여섯 번째 요구 조건인 차트 제목 서식, 네, 홈 탭의 글꼴에 차트 제목 글자 상자 선택한 다음에 홈 탭의 글꼴 구루에서 글꼴 삭제는 굴림이고요. 굵게 눌러주고요. 크기 20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채우기, 네, 차트 제목 서식 작업창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네, 색깔 흰색 배경 심표 1 됐고, 테두리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실선으로 하시고 색깔 검정을 추천드립니다. 테두리 실선 선택하시고 색깔 검정 추천드리고요. 네, 문제는 흑백입니다. 문제는 흑백이라서 검은색인지 파란색인지 구분 안 돼요. 네, 이건 추천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곱 번째 서식, 네,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판매가 계열의 차트종류를 표시계열 꺾어선형 보조 추정하라. 네, 판매가 계열 아무 계열이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네, 자, 주황색 막대 마우스 오렌지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두 가지 계열 중에 판매가 주황색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시계열 꺾어선형 선택하시고 보조축 지정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지니까, 네, 보조축 지정에 보조축 체크박스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바뀝니다. 다음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네, 이 표식에 대한 부분의 꺾어선형의 요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꺾어선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꺾어선형 선택하시고, 자, 깡통요, 네, 채우기 및 채우기 및 선에 요 표식이 있어요. 요 표식을 눌러요. 네, 표식을 누른 다음에 펼쳐지면 표식 옵션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기본 제공을 선택하신 다음에 형식의 종류는 문제에서 마름 모드에 있으니까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크기가 10 요구합니다.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출력 형태를 참조했을 때 꺾은선형에 요 675만 카니발 21입니다. 카니발 21에 꺾어선형의 오른쪽만 이렇게 요구되니까 카니발 21에 요 꺾어선형 요 포인트 좀 한 번만 더 누르세요. 이렇게 한 번만 더 눌러가지고 선택이 되시면, 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의 차트 요소 추가 부분에서요, 레이블요, 네,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됐고요. 네, 다음 눈검선은 선 스타일 파선화라. 눈검선 수평선 세로껍질 두 눈검선 선택한 다음에 선을 실선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시 종류에서 파선으로 네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 네, 출력 형태 참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배치를 세로단으로 배치해가지고 두 개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로값 축의 최소값이 하이펀 똑같네요. 네, 만단위 최대값, 네, 6만 수정사항 없는데 해당 요 눈검선 실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제 안 보이니까 요 세로값축 요거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축서식에서 채우기 선에서 선 색깔을 선을 실선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세로값축도 마찬가지 아반떼 X 선택하시고 선을 실선으로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보조셀 값축으로 넘어가서요, 네, 비교를 해보면 보조셀 값축 조금 줄일게요. 네,
영원 200만 800만 영원 됐고, 네, 이 간격 주 단위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실선도, 네, 선도 실선으로 보이게끔 해당 보조절 값축 선택하고 선을 실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막대 그래프 아이콘 선택한 다음에 축 옵션에서요 주 단위를요, 네, 200만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1.026을 2.0으로 수정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2하고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시고 엔터키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수정이 완료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이 그 바뀐 건 상관없어요. 뭐 꺾어 선형하고 지금 문제지하고 막대의 색깔이 바뀌어 있는데,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안 돼요. 자, 너비는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너비, 이 너비가 요 좁죠? 해당 요 막대 그래프를 선택한 다음에 이 간격의 너비를요, 간격의 너비 219 돼 있는데 80을 추천드립니다. 80 하시고 엔터키 딱 누르시면 네, 문제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수정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요구 조건이 많은 네, 7번째 서식에 대한 조건 끝났고요. 다음 8번째 법내명 변경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법내명을 확인해 보면 꼭 네,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을 거예요. 저희는 지금 현재 보면은 네, 두 줄로 되어 있는 법내가 있을 거예요. 주행거리죠. 네, 법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성자 실행되면 주행거리 변경하고자 하는 법내 항목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눌러요. 편집 버튼. 그러면은 이렇게 편집 계열 대화상자 뜨는데 계열 이름을 직접 입력하세요. 요대로. 네, 직접 입력. 주, 행, 거리, 갈로, 소문자로 킬로미터, 갈로 닫기 이렇게 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최종 확인. 됐습니다. 마지막 9번째 네, 해당 도형 삽입해가지고 하는 문제 요구 조건. 모듈의 둥근 사각형 설명서를 설비한 다음에 출력 형태 같이 내용 입력해 이렇게 됐어요. 네,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요. 저기 설명서의 두 번째 거예요. 네, 꼭 요거 해요. 모듈의 둥근 사각형 설명서. 자, 눈대적으로 위치 2만과 3만 사이, 2만과 3만 사이에 여기 네, 이 정도 이렇게 삽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놓았어요. 내용 입력할게요. 승용차 엔터키 최신형 모델 이렇게 입력했는데, 자, 차트 안에 도형이 삽입됐기 때문에 서식에 다섯 번째 보면 서식의 요구사항이 영역 서식의 차트의 글꼴과 같게 설정하세요. 네, 그래서 홈 탭에 글꼴의 네, 종류를 굴림의 11로 하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출력 형태를 보고 네. 자, 채우기 색깔 흰 색깔입니다. 그러면 이 깡통 채우기 색깔 흰 색깔, 글자 색깔 검정이에요.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하시고 네,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돼 있어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렇게 하고 요 조절점 뾰족한 부분에 대한 요 노란색 조절점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네, 배치해 주시면 편집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완성되어진 차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2022년 해가 바뀌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기출문제풀이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2년 한 해 이제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ITQ 시험 준비하신 분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정보박사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주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